인스타그램을 보면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많구나. 나 빼고 다 부자네.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또 직장인 커뮤니티로 유명한 블라인드 어플에 들어가 보면 내 연봉이 얼마다, 수도권 자가 한 채에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등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SNS 피드를 보면 친구들은 다들 어쩜 그렇게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호텔에 가는지 부러운 마음이 들곤 하는데요. 소셜미디어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랑을 하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 좋은 모습만 공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SNS를 볼 때마다 불편해지는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상위 계층인가, 또 얼마 정도 있어야 중산층이 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평균 자산은 얼마일까요? 최신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5억 4,772만 원입니다. 5억 4,772만 원 중 대략 금융자산은 1억 2천만 원, 실물자산은 4억 2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융자산은 예금이나 채권처럼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실물자산은 비금융자산으로서 토지, 부동산 같은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산 5억 4,772만 원 중 실물자산이 4억 2천만 원이라는 것. 간단히 말하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8%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 평균이 5억 4,772만 원인데 여기서 순자산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입니다.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 순자산은 5억 4,772만 원에서 9,170만 원을 뺀 약 4억 5,60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평균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순자산이 4억 5,6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평균은 극단값에 매우 민감합니다. 몇 개의 극소, 극대값으로 인하여 평균값이 크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을에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의 순자산은 4,500만 원이고 1명의 자산은 100억입니다. 이 마을의 평균 순자산을 계산해보면 10억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10명 중 9명은 1억도 안 되는 4,500만 원을 순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즉, 평균값이 순자산의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중앙값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야 합니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을 말합니다. 중앙값은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데이터의 실제 경향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자산 보유의 구간별 가구 분포를 보면 중앙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순자산 중앙값은 2억 4,662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자산이 대략 2억 4,600만 원 이상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중간은 되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순자산 평균 금액 4억 5,600만 원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순자산이 1억이 안 되는 가구는 30.1% 정도 됩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1억이라는 돈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략 3명 중 1명은 자산이 1억이 안 되는 것입니다. 1억이라는 돈은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대별 순자산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즉, 내 또래와 비교해서 내 순자산이 어느 정도 위치일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살펴보겠습니다. 20대라면 8,400만 원, 30대라면 2억 9,900만 원, 40대는 4억 6,900만 원, 50대는 5억 3,400만 원, 60대는 4억 8,300만 원이 평균입니다. 여기서 50대의 순자산 증감률이 전년 대비 14.6%나 증가했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인데요. 50대의 자산 77%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2020년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기를 거치면서 자산이 많이 불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이 자산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통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 순자산 순위도 알아보았습니다. 순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예상하신 대로 서울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순자산 순위를 보면 서울, 세종, 경기, 제주, 대전 순입니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내어보면 세종, 경기, 서울, 제주, 대전 순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평균 자산이 6억 9천만 원이지만 중앙값은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은 타도시에 비해 편차가 심하다, 즉 빈부격차가 심하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은 순자산 평균이 6억 5천만 원이고 중앙값은 5억 3천만 원입니다. 순자산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있다 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순자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유자산이 중간 정도 된다고 해서 안주하거나 중간이 안 된다고 해서 허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한 부를 이루기 위한 여정 중 현재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알아본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거나 허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의 불평등이 극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그래도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올바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타고난 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타난 행운을 포착하고 기회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능력과 실력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하신 고민이 부를 이루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